로우가 데이모스와 혈투를 벌이는 사이 키드는 자신이 가니메데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키드는 로우보다 대결의 시작 자체는 늦었지만 자신이 반드시 먼저 가니메데를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 역시 빠르게 키드를 쓰러뜨린 뒤 데이모스를 지원하려 하였기에 키드와 가니메데의 대결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가니메데는 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거대한 세포 덩어리로 변신하였고, 이는 마치 마젤란의 능력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가니메데는 거대한 세포 덩어리로 변신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유해한 세포 덩어리들을 증식시키며 마치 맹독과 같은 형태를 띈 이후 곧바로 키드를 향하여 주먹을 뻗습니다. 하지만 키드는 공중으로 점프해내며 가니메데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낸 뒤 지독한 냄새가 여기까지 풍기곤 슬라임 자식 이라고 소리친 뒤 일렉트릭 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들을 응집시켜 거대한 공의 형태로 변환시킨 뒤 자신의 무장색 표기를 둘러 코팅을 시킨 뒤 가니메데에게 던져버렸고, 가니메데는 세포의 주먹을 사용하여 키드의 공격을 막아서려 하였으나 키드의 일렉트릭 볼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었기에 키드의 공격이 가니메데의 주먹에 닿는 순간 가니메데는 감전되며 일시적으로 행동제약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니메데는 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르게 피부를 재생시키기 시작하였고, 약 3분의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피부를 모두 재생시킵니다. 하지만 키드는 가니메데가 피부를 재생시키는 동안 댐드 펑크를 사용하며 무수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응축시켰고, 가니메데가 피부를 재생하자마자 이제 끝이다 슬라임 자식아 라고 소리친 뒤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공격하였고, 가니메데는 전신에 충격을 입으며 능력이 해제되며 인간형으로 돌아왔으며 전신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가니메데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가니메데에게 다가온 이후 펑크 어사인을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공격하였고, 가니메데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키드보다 조금 더 먼저 데이모스를 쓰러뜨린 로우는 건물 위에서 키드를 내려다보며 이제 끝난 거냐, 기다린다고 지루해 죽는 줄 알았군 이라고 말했고, 키드는 먼저 대결을 시작한 주제에 동일한 시간에 시작했다면 분명 내가 더 빨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와 키드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지은 뒤 쌍디를 구해내기 위하여 쌍디가 붙잡혀 있는 곳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드래곤은 루피, 조로, 에이스 등이 성지 마리조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였고, 하늘하는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천룡인들의 심볼이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이 그려진 천룡문을 향하여 강력한 번개를 떨어뜨렸고, 천룡문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천룡인 몇몇은 이를 보며 경악하며 악마다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 자식, 천룡인들의 심볼을 부수다니 저 녀석은 사형이다이, 아니다 사형으로도 부족하다이, 온몸을 잘게 썰어버려야 한다이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며 여전히 역겹군 기생충 같은 녀석들, 세계의 신이라는 자들이 조금만 위험하니 누구보다 먼저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주제에 부끄럽지도 않는가 라고 말한 뒤 천룡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폐양색 베개를 방출하며 천룡인들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퀘이사가 나타나 폐양색 베개를 방출시키며 드래곤의 폐양색 베개를 튕겨버렸고, 드래곤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퀘이사를 바라보았고, 드래곤조차 퀘이사는 처음 봤기에 누구지 니 녀석은 이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오랜만이로군, 누군가의 공격을 막는 것은 공백의 100년 이후 처음인가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흠칫하며 공백의 100년 이후 처음? 설마 공백의 100년을 살아온 세계정부의 관계자인 건가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나는 맨마이어 왕국의 왕 맨마이어 퀘이사, 네로나이 무성을 도와 세계정부를 설립한 최초의 20인 중 한 명이다이 라고 말했고, 천룡인들조차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맨마이어 네스타성은 그 말이 사실이냐이, 허면 본좌께선 창조주냐이 입니까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맨마이어 가문인가, 저 녀석에게 느껴지는 기운이 강력하군, 너희들은 버텨내지 못할 테니 모두 도망쳐라, 벌레 따위에게 목숨을 잃는 것은 수치다 라고 말했고, 천룡인들은 일사천리하게 도망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이무 오로성을 제외한 20인의 왕들이 아직 남아있다니, 설마 릴리 여왕을 제외한 20인의 왕들이 모두 살아있는 건가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아니 나와 오로성을 제외한 모든 창조주들은 네로나 이무성에게 숙청당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퀘이사는 천룡인들이 거의 다 도주한 것을 확인한 뒤 드래곤을 제압하기 위하여 자신의 검을 꺼내들었고, 퀘이사의 검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최상명검인가, 분명 세계에 12자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하며 최상명검이 12자루밖에 없다고 알려졌지만 대다수의 인물들이 최상명검을 가진 것은 의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확실히 살아온 세월이 짧으니 식견이 좁군, 최상명검이라는 말은 애송이들이 붙인 수식어에 불과하다
것보다 진정한 명검은 수식어 따위에 집착하지 않아 최고의 명인이 사용하는 명검이야말로 곧 최상 명검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확실히 최강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이 최상 명검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알겠군 이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자신의 검에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퀘이사의 검은 순식간에 형태가 사라지며 마치 블랙홀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조차 겨우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퀘이사는 빛마저 집어삼키는 블랙홀의 힘, 시간의 법칙마저 무시하는 우주의 광활함, 끝을 보는 것조차 무시하는 우주의 거대함, 한낱 인간 따위가 우주에 대항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고, 퀘이사의 능력이 자연계의 악마의 열매, 우주 열매라는 것이 밝혀지며 드래곤과 퀘이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루피가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한 이후 전 해적왕 겐타이와 마주하게 되었고, 곧바로 루피와 겐타이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겐타이는 루피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우선은 루피의 전력을 탐색하려 하며 자신의 능력을 숨겨둔 채 패기만을 활용하여 루피와의 대결에 임합니다. 한편 루피는 겐타이를 크게는 견제하지 않고 있었고, 기어 피프스를 각성한 이후 상대가 누구나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면을 곰으로 바꾸며 순식간에 단성을 이용하여 겐타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루피의 주먹을 맞받아 쳤으나 루피의 주먹이 겐타이의 주먹보다 강했기에 겐타이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즐거운 듯한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설마 그게 끝은 아니지 라고 물었고, 겐타이는 다시 전장에 복귀하며 이런 주먹은 처음이군, 느껴지는 기운만 보더라도 오로성조차 아득히 넘어섰고 그분을 제외한다면 확실히 네 상대는 없겠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설의 조이보이를 직접 보지 못한 것이었는데 오늘 이 녀석을 보고 그 한을 풀 수 있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겐타이가 자신을 칭찬해주자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었지만 루피 역시 상대를 구해야 하는 것이 시급했기에 곧바로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며 겐타이를 공격하기 위하여 거대화를 진행하였고, 루피의 크기는 순식간에 마리조아 있는 건물들보다 커집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루피의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붉은색 액체들로 뒤덮였고 머지않아 건물들이 모조리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뭐지 설마 마그마인가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내가 먹은 악마 열매 PP 열매, 나는 피를 다룰 수 있는 피인간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피를 다루서 뭐하기에, 쌍디가 먹었다면 음식 손질할 때 피를 빨리 뺄 순 있었겠네 라고 말하며 농담을 하며 웃음을 보였고, 겐타이 역시 루피의 농담에 빵 터지며 뭐 그럴 수도 있겠군, 하지만 말이야 PP 열매는 전투에도 유용하다고, 생명체라면 누구든 필연적으로 체내에 피가 존재할 것이지 나는 PP 열매 각성을 통하여 타인의 혈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한 뒤 블러드 타임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루피의 심장에 공급되는 피의 순환을 멈춰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의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며 루피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집니다. 겐타이는 루피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킨 이후 루피 정도의 강자가 고작 악마 열매 능력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안했기에 잠시라도 틈을 허용한 루피에게 빠르게 접근하며 루피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PP 열매의 능력을 억제하며 자신의 심장에 곧바로 혈액을 공급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엄청난 폐양색 패기의 위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폐양색 패기를 여과 없이 방출합니다. 그리고 루피에게로 다가오던 겐타이는 형체가 사라지며 멀리 날아가 버렸고, 매우 멀리서 피신 중이던 철롱인들이 모두 기절해버립니다. 또한 루피의 패기는 성지 마리조아 전체를 뒤덮을 만큼 강력했기에 성지 마리조아 곳곳에서 한창 전투를 벌이던 이들 역시 루피의 패기를 자각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허의 옥자에 앉은 채 루피의 폐양색 패기를 느끼며 과거 조이보이의 기운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르며 우와 조이보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루피의 폐양색 패기를 직격타로 맞으며 형체가 분리된 겐타이는 P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곧바로 자신의 신체를 재생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겐타이는 이런 위력이라니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시 나타난 겐타이를 보며 세네를 공격하는 공격은 오랜만이네, 깜짝 놀랐잖아 라고 소리치며 웃음을 지었고, 겐타이는 그런 강함을 가지고 순수한 아이처럼 웃는다라, 정말이지 전투 의지를 상실시키는 녀석이군 이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두른 뒤 루피를 향하여 주먹을 날렸고, 루피 역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두르며 겐타이의 주먹을 맞받아쳤고, 루피와 겐타이의 폐양색이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집니다.
루피와 겐타이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한 이후 두 캐릭터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고, 겐타이는 우선 거리를 벌린 뒤 블러드레인을 사용하였고 피가 비처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거 피 아니야? 뭔가 찝찝한데?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나는 피를 원천으로 더욱 강해진다. 블러드레인은 그간 내가 죽인 사람들의 피를 비처럼 내리게 하는 기술, 사용이 제한된 기술이지만 상대가 네 녀석이라면 사용할 가치가 있지.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피를 흡수하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덩치가 비약적으로 커졌으며 더욱 사납게 변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접근하여 루피의 복부에 혈권 타전을 사용하였고 루피는 충격을 받으며 하늘로 높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밀려난 게 아니라 하늘로 날아갔다 라고 말하며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겐타이가 의아함을 느꼈듯이 루피가 하늘로 날아간 이유는 루피가 정타를 허용하기 직전 몸을 틀며 정타를 피해내며 역습을 하기 위하여 하늘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루피가 하늘에서 하강하며 겐타이에게 다가왔고 루피는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겐타이를 공격하였고 겐타이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겐타이는 루피의 연속조기 공격을 허용하며 꽤나 큰 충격을 입게 되었고 더 이상 몸이 완벽하게 재생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벌써 한계에 온 건가, 역시 강하군 밀짚모자 루피 라고 말하고, 루피는 니시시시 너도 꽤 강한걸, 전대 해적왕이라더니 잘 버티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순진한 얼굴로 잘도 절망감을 주는군,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는 거냐 라고 말한 뒤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하여 전투에 결착을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저주받은 고대의 주술 중 하나이자 PP 열매의 능력 중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혈막 예약을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겐타이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혈막 계약은 고대의 괴물 혈마와 계약을 맺는 기술, 시전자의 목숨이 위태해진다는 단점이 있다만 이 녀석과 상대하기 위해선 목숨 정도는 걸어야겠지 라고 말하고 잠시 후 겐타이는 고대 혈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대 혈마는 토트무지카와 같은 고대 마수 중 하나입니다. 겐타이가 혈마로 변한 이후 루피도 조금은 섬뜩한 감정을 느끼며 주먹을 치켜 세우며 최후의 공방을 준비하였고 겐타이는 자신의 자아를 잠식하려는 또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겐타이는 나를 소환한 건 400년 만이군. 시끄럽다. 저자는 조이보이의 환생이라고 불리는 자. 이 녀석 또한 조이보이에게 원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저 녀석을 죽인다면 저 녀석의 피를 네 녀석에게 주지.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저자의 강함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웃돈다. 그래봤자 애송이가 아닌가 라고 중얼거렸고 루피는 갑자기 혼자 떠드는 거냐, 니시시시 그건 그렇고 굉장히 멋있어졌네, 얼마나 강한지 궁금한걸 이라고 말하며 루피와 겐타이의 최후의 공방이 시작됩니다. 해군과 혁명군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레드라인에서 격돌하게 된 이후 아카이노는 곧바로 유성화산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화건을 혁명군을 향해 날립니다. 그리고 사모는 아카이노의 화건을 바라보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화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불주먹을 사용하며 아카이노의 유성화산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와 사보의 기술이 공중에서 충돌하며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레드라인 근처의 모든 섬에는 피난 명령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이 흔들리게 되었고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된 레일리는 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건가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는가, 끝없는 격전의 연속이로군 이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인간을 지배하는 건 결국 가장 강한 힘 밀짚모자와 세계정부 중 하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맘마 기왕이면 밀짚모자가 이겼으면 좋겠군, 그 녀석은 우리를 가둬두지는 않으니 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아카이노가 유성화산을 사용한 이후 쿠로우마가 아카이노에게 다가와 사카즈키 사장 레드라인의 주둔 중인 적을 분석한 결과 드래곤을 제외한 혁명군으로 분석되었소 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담배를 물어들며 이 정도 전력 차이라면 질래야 질 수가 없다. 혁명군 2인자 사보만 잡으면 전쟁은 끝이 난다 라고 말했고 기자루는 연기 녀석이 오지 않은 건 아쉽구먼 라고 말하며 스모커가 합류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말하였고 아카이노는 거푸 중장을 떠올리게 하는 녀석이지 벌써부터 진급을 거부하다니 라고 말하며 스모커를 떠올리며 거푸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매력있잖아 스모커상, 단번에 성장한 것도 그렇고 밀짚모자 루피를 직접 잡겠다는 고집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빠르게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지원군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한 뒤 9090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매우 거대한 운석을 레드라인을 향해 소환하며 단번에 전쟁을 끝내버리려 합니다. 한편 샹크스는 레드라인에 도달하기 직전 누군가와 접촉 중이었고 샹크스는 이것이 라고 중얼거립니다. 샹크스는 혁명군의 지원 요청을 받은 이후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드포스호가 레드라인에 다다르려는 순간 무수히 많은 해왕류들이 일제히 이동하고 있었고 빨간머리 적단은 이동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샹크스 이거 심상치 않은데 자칫하다간 저놈들에게 부딪혀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해왕류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건 처음 보는군. 해왕류들에겐 미안하지만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여 모조리 기절시킨 뒤 우선은 길을 열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한 뒤 폐양색 폐기를 발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용궁왕국의 왕 넵튠과 호해가 모습을 드러냈고 넵튠은 다급한 목소리로 빨간머리 멈추시게나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폐양색 폐기를 발현하지 않으며 용궁왕국의 왕 넵튠 설마 해왕류를 통솔하는 게 당신이었소? 라고 물었고 넵튠은 아니 내가 통솔하는 게 아니오 용궁왕국의 공주 시라오시의 힘이오 라고 말했고 시라오시가 고대병기 포세이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샹크스는 이것이 고대병기 포세이돈의 힘인가? 이 정도 수의 해왕류들은 세계 정부에게도 크나큰 위협이 되겠군 이라고 말했고 넵튠과 시라오시, 후카보시 등은 레드포스호에 탑승합니다. 넵튠과 시라오시, 후카보시가 레드포스호에 탑승한 이후 징베 역시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샹크스는 징베 어떻게 된 일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 라고 물었고 징베는 한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물론 이라고 말한 뒤 간략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징베는 세계 정부가 고대병기 포세이돈을 탈취하기 위하여 오로상 피터를 필두로 갈링, 후지토라, 이오 등을 보내어 용궁왕국을 습격하였다. 하지만 나와 쌍디, 크로스길드, 신흰수염 해적단 등이 힘을 합쳐 세계 정부를 막아섰고 용궁왕국에서는 처절한 전투가 일어났다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멸할 위기에 처했고 결국 쌍디가 모두를 살리며 홀로 희생하였고 어인섬의 모든 생존자들은 노아의 방주를 타고 비신했다네. 그리고 생존자들은 이내 쌍디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시라오시 공주 역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생존자들은 민간인들을 대피시킨 이후 곧바로 쌍디의 복수를 위해 레드라인으로 이동 중이었다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검은 달이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라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였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빨간머리 적단과 어인섬 전쟁의 생존자들은 모두 합류하며 함께 레드라인으로 향하였고 시라오시 역시 더 이상은 겁쟁이가 아닌 한나라의 공주다운 모습을 보이며 결의를 다집니다. 마르코 역시 루피, 조로 등과 함께 성지 마리조아에 침공하였고 마르코는 우선 빠르게 쌍디를 수색하기 위하여 사이퍼 폴리원들을 따돌리며 쌍디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성지 마리조아의 건물 대부분을 견무색 폐기를 사용하여 살펴보았으나 쌍디의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마르코는 역시 검은 다리는 판게아성에 있는 건가 진입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겠군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잠시 내려와 휴식을 취한 이후 루피를 따라 판게아성으로 진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이퍼폴 이지스 제로 로브루치가 나타났고 로브루치는 마르코의 얼굴에 총을 쏴버리며 그만 더는 날뛰게 두지 않겠다. 흰수염 해적단 1번대 대장 마르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여 터져버린 머리를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로브루치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구만 요이 라고 말하며 세세열매 모델 불사조의 능력을 사용하여 불사조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어리석군 아직도 각성을 이뤄내지 못한 건가 라고 말한 뒤 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의 능력을 사용하여 레오파드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악마 열매의 각성을 이뤄냈기에 근두움과 같은 것이 몸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덩치도 일반적인 변신폼보다는 조금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마르코는 동물계 악마 열매 각성인가 하지만 일반종을 각성하는 것과 환수종을 각성하는 것의 난이도는 천지 차이다고 요이 전 사왕 카이도우조차 청룡의 능력을 각성하진 못했으니 라고 말하며 자신은 동물계 악마 열매 환수종을 먹었기에 각성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성능면에서는 환수종의 이점을 이용한다면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라고 소리쳤고 로브루치와 마르코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위브는 마르코 에이스를 따라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였고 위브는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하자마자 매우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건물들을 모조리 때려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브는 여기가 천룡인들의 본거지인가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라고 소리친 뒤 괴력을 사용하며 건물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이퍼폴 요원들이 달라붙어 전 칠부의 위브를 저지하라, 성지를 박살내게 놔두어선 안된다 라고 말하며 일제히 위브를 향하여 총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위브는 타고난 신체를 바탕으로 사이퍼폴의 총을 모조리 버텨낸 뒤 너네들 뭐야 아프잖아 라고 소리친 뒤 사이퍼폴 요원들을 향하여 오널더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기사단 포보스가 나타났고 포보스는 용룡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의 능력을 사용하며 티라노사우루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자신의 이빨을 사용하여 위브의 팔을 깨물어버린 뒤 위브를 땅에 처박아버렸고 포보스는 방금 전 밀짚모자 루피에게 어이없이 당했지만 이 녀석한테는 지지 않겠다. 나는 벤베크맨과의 대결 이후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했고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흰수염 주니어 오늘 이놈을 죽여주마 라고 말했고 포보스는 용룡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의 각성에 성공하며 목 주변에 검은 구름 같은 것이 생겨났고 덩치도 이전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위브는 뭐야 공룡이야 생각보다 멋있는데 라고 말하며 조금은 엉뚱한 모습을 보였고 포보스는 나 정도는 위협되지 않는다는 건가 아니면 그런 걸 생각하지조차 못할 만큼 멍청하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위브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적은 적 공룡이라 해서 안 봐줄 거라고 라고 소리치며 빠른 속도로 포보스에게 달려왔고 포보스와 위블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루피는 겐타이를 상대로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겐타이는 루피를 쓰러뜨리는 것은 애진작 포기하였지만 아무런 데미지를 넣지 못하는 것은 조금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였고 혈마 계약을 사용하여 고대의 망 중 한 명이 혈마로 변한 이후 루피를 압박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겐타이의 최후의 공방이 시작되었고 겐타이는 혈마 잠식을 사용하여 루피에게 혈마의 저주를 심으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무장색 패기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겐타이의 공격이 쉽게 파괴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루피의 복부 혈마라는 한자가 새겨졌고 겐타이는 혈마 잠식은 무장색 패기로도 파괴하기가 매우 어렵지 고대의 혈마의 힘을 활용한 궁극의 비기 물론 너 정도 실력자에게 능력이 통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깐의 틈을 만드는 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소리쳤고 루피의 복부에 적힌 한자가 붉게 빛나며 루피는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루피의 복부를 정확하게 강타하였고 이후 겐타이의 뒤에서 혈마의 형상이 나타나며 혈마는 날카로운 낫을 사용하여 루피를 그대로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상처를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겐타이는 혈마 잠식을 사용한 대가로 생명력이 크게 줄어들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이 정도면 밥값은 했다고 안 그렇소 라고 말하며 하늘을 바라보았고 겐타이는 루피에게 1마리 데미지를 넣는데 성공했기에 이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루피는 겐타이의 혈마 잠식을 허용한 뒤 연속적인 공격을 허용하며 복부에 꽤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초회복력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상처를 모두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며 마리조아 전체에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철룡인들 일부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으며 저 시끄러운 리듬은 뭐냐이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겐타이 역시 해방의 드럼을 들으며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며 혈마에게 대화를 걸며 아마 우리 둘 다 여기까지인 것 같군. 이무도 그렇고 저 녀석도 그렇고 우리로선 닿을 수 없는 벽이군 이라고 말했고 혈마는 나약한 정신을 가진 인간이로군. 그런 생각으로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너 따위가 시대를 풍미한 해적왕이라니 믿기지 않군 이라고 말하며 겐타이의 의식을 뺏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정신력만큼은 확보했기에 아니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 뿐이다. 이놈도 토트 무지카도 고대의 마왕이라고 불리는 놈들은 모두 조이보이와 류마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봉인되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겐타이에게 빠르게 다가왔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히히히 정말 강한데 해적왕이라고 불릴만 했어 라고 말한 뒤 폐양색 패기와 고무고무 총을 동시에 방출하며 겐타이의 복부를 정확하게 강타하는 데 성공하였고 겐타이는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피를 토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겐타이를 강적으로 인정했기에 단숨에 겐타이를 끝내버리기 위하여 구 3대장의 획공기마저 뚫어버린 기술인 고무고무 솔라 디에 디건을 사용하였고 루피의 주먹은 성지 마리조아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해졌고 루피는 사규의 광장 일부와 함께 겐타이를 땅에 쳐박아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혈권 타천을 사용하여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DAT건을 막아보려 하였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겐타이는 루피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사교의 광장과 함께 처박혀버렸고 겐타이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대화를 푼 뒤 니시시시 꽤 강한 녀석이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물을 잡아내기 위하여 다시 판게아 성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드래곤과 퀘이사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 능력자이며 퀘이사는 우주우주 열매 능력자이기에 이들의 대결은 하늘과 우주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퀘이사는 드래곤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하늘의 힘을 다루는 네 녀석과 우주의 힘을 다루는 내가 격돌하게 된다면 성지 마리주아가 남아나질 않겠군. 장소를 옮기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우주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늘의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 드래곤과 자신을 빨아들이며 오존층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려 저항하려 했으나 퀘이사의 무장색 패기가 드래곤을 아득히 능가했기에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퀘이사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실패하였고 드래곤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 정도 존재는 오로성, 루피, 조로 정도밖에 없었는데 설마 신원미상의 이 남자가 그 정도 남자라는 건가? 라고 말했고 퀘이사의 등 뒤에는 이무, 루피, 조로, 원큐리, 세턴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드래곤은 퀘이사의 강함을 직시하였지만 혈원군의 대장답게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정도의 강자라면 자신이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퀘이사를 향하여 번개를 떨어뜨리며 퀘이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퀘이사는 블랙홀을 생성해내며 드래곤의 번개를 그대로 흡수해버렸고 이후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다가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드래곤을 공격하였고 드래곤 역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퀘이사의 주먹을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하늘이 갈라지긴커녕 어떠한 충격과도 생겨나지 않았고 드래곤은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이곳은 나의 능력으로 생겨난 진공 공간, 한 줌의 산소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지. 헌데 버텨내는 것을 보니 이놈의 패기도 수준급이군. 어중이 떠중이는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그렇다면 이곳이 진정한 진공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능력으로 완벽한 자연을 구현해낼 수는 없다 라고 소리친 뒤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퀘이사를 공격하였고 퀘이사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퀘이사는 드래곤의 갤럭시 임팩트를 허용한 이후 몸이 산산조각나며 흩어졌으나 이내 다시 몸을 재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확실히 혁명군을 이끄는 수장답군. 세계정부를 이토록 위협한 집단은 많았다만 사상을 건드리면 계몽된 세계를 바꾸려는 녀석은 네가 처음이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세계정부의 역사에 대해 잘 아는 듯이 말하는군. 니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먼 옛날 조이보이와 엘레페리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네로나 왕국의 왕 이무와 함께 세계정부를 설립한 창조주 중 한 명이다 라고 말해주었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불로불사의 능력을 가진 녀석이 이무와 오로성을 제외하고도 더 있었다는 건가? 세계정부에는 너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더 있지? 설마 20인의 왕들이 모두 살아있나?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아니 20인의 왕들 중 13명은 사망, 릴리 여왕 역시 사망했을 테지. 현재까지 살아있는 건 이무와 오로성, 내가 전부다 라고 말해주었고 드래곤은 나에게 그런 것을 순순히 말해주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으며 퀘이사가 자신의 질문에 순순히 답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나는 이무 녀석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벌레가 금기된 사실을 알게 된다 한들 무슨 위협이 되지? 어차피 벌레가 할 수 있는 건 없을 텐데 말이야. 드래곤 이 녀석 역시 마찬가지다. 이 녀석이 공백의 100년에 대해 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지. 이무는커녕 나에게도 닿지 못하는 벌레가 세계정부라는 초롱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극도로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두렵나 보군. 혁명군과 연합군, 특히 밀지모자 루피의 진격이 말이야. 이 녀석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 신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과 퀘이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퀘이사와 드래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드래곤은 채를 사용하여 퀘이사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한 뒤 폐양색 패기를 번개와 함께 방출시키며 매우 강력한 위력을 동반한 번개를 퀘이사를 향하여 날립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다시 한번 블랙홀을 사용하여 드래곤의 번개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강력한 폭풍을 소환하며 퀘이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퀘이사는 블랙홀을 소환해내지 못하며 드래곤의 번개를 완벽하게 피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퀘이사는 우주의 법칙 시간 역행을 사용하여 시간을 잠시 되돌리며 자신의 상처를 일부 치유해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시간마저 초월한 것인가? 하지만 길어봤자 1, 2초 정도군 라고 말하며 퀘이사의 기술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해내갑니다.
드래곤의 공격을 파괴한 퀘이사는 우주의 힘 앞에선 시간조차 의미가 없지 라고 말한 뒤 양팔을 공중으로 치켜 세우며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퀘이사와 드래곤을 향하여 매우 거대한 행성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고 드래곤은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퀘이사는 거대한 행성을 소환해내며 곧바로 행성을 1000배 크기로 응축시키되 에너지 총량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도착하는 기술인 천체 천축투를 사용하여 거대한 행성을 응축시켜 드래곤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행성은 행성이었기에 1000배 크기로 줄어들었다고 한들 드래곤이 본 어떠한 투사체보다 거대했으며 섬보다도 훨씬 거대한 투사체가 드래곤을 향해 날아왔고 드래곤은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대자함행어천을 사용하여 퀘이사의 천체 천축투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공격과 퀘이사가 날린 행성이 충돌하며 오존층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큼 거대한 충격이 일어났고 잠시 후 한계가 완전히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지친듯이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드래곤은 거대한 행성에 파묻히며 땅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마리주아를 벗어나 인근의 섬에 파묻히게 되었고 퀘이사는 꽤나 강한 녀석이었군.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된다 라고 말하며 다시 성지 마리주아로 복귀하려 합니다. 퀘이사가 드래곤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하늘에서 태양이 내려와 행성의 잔해를 파괴하였고 이내 드래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전신의 뼈가 으스러져 있었지만 결코 쓰러질 순 없었기에 다시 한번 퀘이사와의 대결을 이어나가려 하였고 퀘이사는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건다라. 그 부분만큼은 나보다 훌륭하군. 사내가 목숨을 걸고 도전을 걸어오는데 나 역시 목숨을 걸 수밖에 없군 이라고 말하며 드래곤의 의지를 인정해주며 퀘이사 역시 다시 한번 전투에 임하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람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었고 바람과 하나가 되어 빠른 속도를 내며 퀘이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우주의 법칙 공간절단을 사용하여 드래곤의 주변의 공간을 절단시켜버렸고 드래곤은 균형을 잃으며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필기를 휘감은 뒤 드래곤의 복부를 정확하게 강타했고 드래곤은 피를 토해내며 충격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별을 일제히 떨어뜨리는 기술인 성화천타를 사용하여 드래곤을 공격하였고 드래곤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의 눈이 또렷하게 빛났고 드래곤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통을 이겨낸 이후 폐왕색 필기를 방출하며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는 기술인 폐왕권 임팩트를 사용하여 퀘이사를 공격하였고 퀘이사는 빠른 속도로 무장색 필기를 누르며 방어하나 드래곤의 기술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드래곤의 폐왕권 임팩트를 허용하며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드래곤 역시 최후의 일격을 날린 뒤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남자의 의지만큼은 본받을만 하군 이라고 말한 뒤 잠시 누워 몸을 회복한 뒤 마리주아로 복귀하려 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자신에게 교훈을 준 드래곤에게 예우를 갖추며 드래곤을 죽이진 않고 쓰러진 채로 놔두고 갑니다. 티치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전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동료를 영입하고자 하였고 금사자 시키를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시키가 해군 G2 지부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곧바로 해군 G2 지부로 향합니다. 티치는 해군 G2 지부에 도달한 뒤 폐허가 된 해군 G2 지부를 보며 제하하하 단신으로 해군의 지부 하나를 괴멸시킬 정도라면 확실히 그 녀석이 맞을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자네의 흔적을 보면 확실히 둥실둥실매의 능력 헌데 금사자 시키를 무슨 수로 찾을 거지? 라고 말하고 라피트는 아마 금사자라면 상공에 잠적 중일 겁니다. 에드워 해전 이후 대부분의 세력을 잃게 되었으며 단신으로 마린포드에 침공했다가 거프 생고크에 붙잡힌 뒤 사실상 그는 퇴물이 되었으니까요. 해군과 현상금 사냥꾼의 눈을 피하기엔 상공이 제격이니 말이죠. 라고 말한 뒤 세세 열매 모델 하피의 능력을 사용하여 티치, 쿠잔, 라피트, 시루를 감싼 뒤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티치는 제하하하 금사자 시키만 영입한다며 나의 검은 수염의 적단이 제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말했고 검은 수염의 적단은 상공에 도달하자마자 거대한 섬 하나가 공중에 떠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 섬이 시키의 섬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검은 수염의 적단은 곧바로 섬 속의 거대한 성으로 향합니다. 한편 닥터 인디고는 이를 감지한 뒤 곧바로 시키에게 향했고 대두목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했고 시키는 수를 기울이며 침입자일지 손님일지는 아직 모르지 않는가 닥터 인디고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영역에 나타난 검은 수염의 적단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티치는 시키의 성에 들어갔고 시키의 부하들은 침입자들을 막기 위하여 일제히 검은 수염의 적단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아오키지가 순식간에 시키의 부하들을 얼려버렸고 시키의 부하들은 검은 수염의 적단의 근처에 접근도 못한 채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닥터 인디고가 거대한 총을 사용하여 티치를 막아서려 하나 그 순간 시키가 나타났고 시키는 닥터 인디고 물러서라 너희들의 상대가 아니다. 헌데 궁금하군 검은 수염의 적단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지? 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 금사자시키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한 대적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구만 이라고 말했고 시키는 흰수염 쪽에서 있던 애송이 내 목이라도 노리고 온 것이냐 라고 물었고 티치는 아니 늙은 퇴물의 목숨 따윈 관심 없다 내 목적은 오직 세계를 갖는 것 어떤가 금사자시키 나와 손을 잡고 세계의 패권에 도전하겠는가 라고 말했고 순간 시키는 티치를 보며 록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키는 세계의 패권을 쥐는 것은 록스 로저조차 해내지 못한 일이기에 티치의 자질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티치가 정말로 세계를 제패할 자질이 있는 인물인지 확인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좋다 나를 테스트해볼 심산이군 해적의 세계에서 힘은 상하관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지 금사자시키 만일 패배한다면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나와 함께 세계를 삼켜보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웃음을 지으며 록스 선장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는군 애송이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시키와 티치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이를 보며 전설의 해적 금사자시키 거푸시와 센고쿠시가 힘을 합쳐 임펠다운에 수감시킨 괴물 티치가 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만 상처 없는 승리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레드라인에서 해군과 혁명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후지토라는 순식간에 거대한 운석을 떨어뜨렸고 사부는 공중으로 튀어올라 불기둥을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운석을 부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의 운석에 파편이 튀며 혁명군과 연합군이 쳐놓은 진이 파괴가 되었고 해군들은 무서운 속도로 혁명군과 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부가 곧바로 이들을 도와 해군의 진격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가 다가와 명구를 사용하여 사부의 배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사부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았었고 사부는 아카이누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이놈 형제들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우선 혁명군의 2인자인 이놈을 죽인 뒤 불주먹과 밀짚모자도 내 손으로 직접 죽이겠다. 너희 형제는 세상을 좀먹는 악의 주축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소리쳤고 순간 아카이누의 힘이 강해지며 사부를 밀어냈고 사부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사부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쿠마가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르게 이동하여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섰고 쿠마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아카이누의 얼굴을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자루가 나타나 자신의 발에 빛을 두른 뒤 쿠마의 손을 쳐내는 데 성공했고 키자루는 쿠마 오랜만이다만 회포를 풀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역시 사형시킬 수밖에 없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보르살리노 예정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진 않겠지 라고 물었고 기자루는 나는 그저 사축이라고 사카즈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부는 주변을 둘러보며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하다. 빨간머리 해적단이 온다고 해도 불리한데 그들은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해군은 기세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해군과 혁명군 및 연합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아카이누는 현재 드래곤이 부재 중이며 사보가 사실상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신이 직접 사보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순식간에 사보에게로 날아갔고 사보와 아카이누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이를 보며 라하하하 역시 사카즈키 원수 적진의 보스는 직접 잡는다는 건가? 그럼 나는 잔챙이들을 빠르게 정리해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아카이누가 사보를 도맡는 사이 자신은 잔챙이들을 모두 처리하여 진입로를 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일사천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혁명군 및 연합군을 빠르게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쿠기와 후지토라가 선두에 섰기에 사실상 혁명군 및 연합군은 이들을 막아설 방도가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고 사보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젠장 이 상태로 가다간 전멸이다 라고 말하며 빈틈을 허용했고 아카이누는 빈틈을 허용했군 혁명군의 젊은 2인자 라고 말한 뒤 견시농련을 사용하여 사보를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어깨의 일부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사보는 화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르게 몸을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가 절망에 빠진 순간 빅맘의 적단 잔당이 나타났고 카타쿠리가 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카타쿠리는 와노쿠니 여개인 사건 이후 빅맘이 임펠다운에 수감된 뒤 실질적인 빅맘의 적단의 리더가 되어 빅맘의 적단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정상결전에서 빅맘이 세계정부의 병기로 활용되는 것을 보며 세계정부에 큰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카타쿠리의 입장에서는 루피 역시 빅맘을 쓰러뜨린 장본인 중 하나였기에 섣불리 루피를 돕지는 않았고 세계의 운명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르건즈가 세계정부의 추적을 피해 토트랜드로 오게 되었고
과거부터 빅맘과 친분이 있었던 모르건즈는 빅맘의 적단의 보호를 받으며 토트랜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모르건즈와도 안면이 있었기에 직접 차를 대접하며 마마의 손님이었던 놈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이곳에 오다니 기자란 직업도 참으로 힘들어 보이군 이라고 말했고, 모르건즈는 차를 마시며 기자란 원래 목숨을 걸고 정보를 뿌리는 직업이지, 그건 그렇고 빅맘이 사라진 빅맘 해적단도 제법 구실을 갖추고 있군. 카타쿠리 니놈 역시 진정한 리더로군 이라고 말했고, 카타쿠리는 아니 빅맘 해적단의 리더는 마마뿐이다 라고 말했고, 모르건즈는 빅맘의 최후는 들었겠지. 밀짚모자 루피의 꿈을 지지하며 오로선과 맞서 싸웠다. 세계의 운명은 좋던 싫던 세계정부와 밀짚모자 일당의 손에 달렸지. 카타쿠리 너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이지 라고 물었고, 카타쿠리는 곰곰이 고민하며 마마의 최후 설마 마마가 죽었다는 건가 라고 물었고, 모르건즈는 아니 다시 임펠다운에 붙잡혔다. 오로성모 큐리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였지 라고 말한 뒤 빅맘의 마지막 행동에 대해 말해주었고, 카타쿠리는 빅맘이 루피의 꿈을 지지하며 루피의 편에서 세계정부와 맞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자신 역시 빅맘의 의지를 이으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며 모든 종족의 평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세계정부와 각 섬이 충돌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 레드라인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직감하며 카타쿠리는 빅맘의 적단을 이끌고 레드라인으로 향하게 되었고, 혁명군과 연합군을 돕기 위해 해군과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크로스 길드의 간부 도플라밍고, 모리아, 크로코다일은 버기와 함께 마르코의 조력자가 되어 쌍디와 함께 어인섬에서 세계정부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의 희생으로 크로스 길드의 간부 전원은 무사귀환하는 데 성공하였고, 버기는 쌍디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한번 자신이 빚을 청산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레드라인에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버기는 우선 크로스 길드원을 지원해준 뒤 자신과 간부들은 근처의 섬에서 부상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워낙 튼튼한 이들이었기에 꽤나 빠르게 부상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할 채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크로코다일, 버기는 일제히 공중으로 떴으나 모리아는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에 어이 너희들 나는 어쩔 셈이냐 라고 소리쳤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훗 귀찮은 녀석이군 이라고 말하였고, 크로코다일은 저 녀석의 능력은 다인전의 필수다. 번거롭지만 데려가는 수밖에 라고 말한 뒤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래로 모리아를 감싸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어이 악어자식아 꽉 붙잡으라고, 바다 위에서 놓치기라도 한다면 우리 전원 능력자니까 큰일 난다고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은 곧바로 출발하며 죽지는 않게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도 레드라인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샹크스 운이지만 이젠 너와 대등한 위치에 섰다. 해군을 격파하는 건 이 버기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전의를 불태웁니다. 카타쿠리가 이끄는 빅맘의 적단이 레드라인에 나타났지만 여전히 해군이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였고, 해군은 빠른 속도로 진영을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크래커 스무디와 함께 곧바로 키자루에게 다가가 키자루를 막아섰고, 키자루는 쿠마의 삼장선까지 이건 좀 버거울지 모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쿠로우마가 나타나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베개를 휘감은 뒤 쿠마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쿠마는 내가 맞도록 하죠. 보르살리노 대장 당신은 삼장성을 처리해 주시길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쿠로우마에게 쿠마는 벅찰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기에 키자루는 쿠로우마에게 쿠마를 맡겨둔 뒤 곧바로 삼장성과 전투를 이어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폐양색 폐기가 레드라인 전체를 감쌌고, 순식간에 해적과 해군 모두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레드포스호가 모습을 드러냈고, 샹크스와 벤베트맨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보는 웃음을 지으며 빨간머리 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노는 심기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일이라면 언제든 나타나는군. 저 녀석 역시 밀짚모자 못지않은 악의 중심, 저 녀석 역시 즉결 처형 대상 1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랑뉴는 빨간머리 해적단까지 가세한다면 순식간에 전력차가 뒤집힐지도 모른다. 마리조아 역시 비상이 걸린 상황이기에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 설마 해군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랑뉴는 곧바로 스모커에게 연락하였고, 브랑뉴는 스모커 중장 상황이 심각하다. 곧바로 1위로 이동해 줄 순 없겠나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밀짚모자가 아니면 관심 없다고 했다만 해군의 존폐 위기를 두고만 볼 순 없지. 곧바로 그리로 향하겠네 라고 말했고, 브랑뉴는 한숨을 쉬며 스모커 중장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확실히 대장을 능가하는 전력이 되었다. 마치 전성기 시절의 거프 중장을 보는 듯 하지. 그가 온다면 이 전쟁의 승자는 결국 해군이다 라고 생각하며 스모커가 올 때까지 버티며 해군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합니다.
에이스는 루피, 조로 등과 함께 성지 마리조아에 침공한 이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근위병들을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에이스를 향하여 폐양색 피기가 실린 언월더를 휘둘렀고 에이스는 본능적으로 공격을 피해낸 뒤 방금 그 느낌은 아버지 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뒤에는 금발이 찬란한 흰 수염이 나타나 있었고 전성기 시절의 흰 수염이 환생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혼란에 빠지며 환상인가 아니면 착시현상 어떤 능력자인지 모르겠다만 감히 아버지를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 수염은 대화를 나눌 틈도 없이 에이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제 아무리 성장한 에이스라고 할지라도 흰 수염의 공격을 완전히 피해낼 수는 없었으며 에이스의 마음이 동요하고 있었기에 에이스는 흰 수염의 공격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칼리스토가 나타났고 칼리스토는 나는 환생 열매를 먹은 환생인간 하루에 2번 죽은 인물을 환생시킬 수 있다. 불주먹 에이스 과연 네 녀석이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괴물이자 이놈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흰수염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수련을 받으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기에 네 녀석 지신과 아버지를 우롱한 것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녀석이군 이라고 말한 뒤 불주먹을 사용하여 칼리스토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볼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흰수염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에이스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칼리스토는 어리석군 불주먹 허울뿐인 흰수염을 보고 감정의 동요를 느껴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하지 못하니 말이야 사왕이라는 칭호가 무색한 것 아닌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감정을 차분하게 다스리며 모양만 아버지일 뿐 저 녀석은 가짜다 아니 설령 진짜 아버지라 할지라도 루피와 모두를 지키기 위해선 흰수염을 꺾을 수밖에 없어 아버지 역시 그걸 원할 테지 나약해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흰수염 해적단의 수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에이스는 장난을 받아주는 건 여기까지다 라고 말했고 칼리스토 역시 조금은 긴장하며 환생의 제한 시간은 고작 10분 정도 그 안에 흰수염이 에이스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저 녀석에게 2번의 기회를 모두 할애하게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흰수염과 에이스의 대결을 긴장하며 지켜봅니다. 에이스는 칼리스토의 능력으로 인하여 환생한 흰수염을 바라보며 당신은 나의 은인이자 목표 그 자체였다. 당신에게 마음을 연 이후 난 당신을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고 감히 대적할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지. 하지만 필연적으로 적으로 만나게 된 상태라면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강해진지 보여주고 싶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빠른 속도로 흰수염에게 접근한 뒤 폐양색 패기와 화염을 동시에 방출시키는 기술인 패왕 방출 불주먹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자신의 검 모라쿠모기리의 폐양색 패기를 두른 뒤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라쿠모기리의 끝에 진동을 휘감은 뒤 에이스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마치 정사결전에서 흰수염과 아카이노가 충돌하듯 화염과 진동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에이스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성지 마리조아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특히나 흰수염의 진동으로 인하여 성지 마리조아의 지면이 흔들리며 공중에 있는 성지 마리조아의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게 됩니다. 에이스와 흰수염은 한 차례 충돌을 주고받은 뒤 에이스는 웃음을 지으며 역시 아버지군 내가 이렇게 강해졌는데 진짜도 아닌 환생한 형상을 상대하는 게 이토록 버겁다니 라고 말했고 흰수염 역시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분명 환생한 인간은 감정이 없을 터 이전에 로저를 환생시켰을 때도 대결 막바지의 밀짚 모자를 보고 웃었다. 설마 환생한 인간이 강하면 강할수록 환생 열매의 능력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흰수염과 로저가 감정을 드러낸 것은 자신조차 알지 못한 변수가 생겨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에이스와 흰수염은 빠른 속도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었고 에이스는 아버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갈 의미조차 찾을 수 없었을지 몰라 당신에게는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고 라고 소리쳤고 흰수염은 아무런 대답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내며 흰수염을 화염으로 감쌌고 흰수염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불꽃에 저항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에이스의 계산된 수였고 에이스는 무장색 패기로 이글이글 열매에 저항할 것이란 건 예상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빈틈이 나오게 되겠지 라고 생각한 뒤 자신의 예상대로 잠깐의 빈틈을 허용한 흰수염을 향하여 대염계를 사용하여 거대한 태양을 만들어버린 뒤 곧바로 흰수염을 향해 던져버립니다.